통장에 1천만 원 있을 때와 2천만 원 있을 때 당신이 느끼는 건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는 기분 자체가 달라지죠.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사면서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고 카드 청구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둘 필요도 없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금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천만 원이에요. 이 선을 넘는 순간 돈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 금액을 통장에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월급날 들어온 돈이 월세, 카드값, 통신비로 빠져나가고 손에 쥐는 건 고작 100만 원 남짓이니까요. 왜 2천만 원이 인생의 기준점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만들면 뭐가 달라지는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테크 유튜버들은 억대 연봉 얘기하고 1억 모으기 챌린지 하지만 솔직히 현실감 없잖아요. 진짜 당신 삶을 바꾸는 건 훨씬 작은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최신 연구를 보면 비상금 2,000달러, 하나로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재정적 웰빙이 비상금 제로인 사람보다 21%나 높게 나타납니다. 고작 300만인데 말이죠. 여기에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추가로 쌓으면 재정적 웰빙이 또 13% 더 올라간다고 해요. 한국 현실로 보면 직장인 1인 기준 3개월에서 6개월치 필수 생활비가 대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바로 이 구간이 심리적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거든요. 통장 잔고가 늘 빨간불일 때 우리 뇌는 생존 모드에 갇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결핍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장기 계획이고 뭐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집에 불 났는데 내년 여름 휴가 계획 세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모든 정신 에너지가 당장 내일 점심값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막지에 쏠려 있으니까요. 근데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오는 순간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버티지? 에서 어떻게 불리지? 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동적인 방어에서 능동적인 공격으로 전환되는 거죠. 2025년 들어서도 여전히 해외 경제 매체들이 이 연구를 재조명하고 있는데 CBS나 나스닥 같은 곳에서도 2,000달러 비상금이 재정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한계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수학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고 역사적 주식시장 수익률 기준으로 연 8% 정도 수익률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론 이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요. 첫 2천만 원 모으는데 약 19개월 걸립니다. 거의 2년이죠. 치킨 먹고 싶은 거 참고 술자리 약속 취소하고 주말마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버텨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2천만 원은 19개월이 아니라 17개월밖에 안 걸려요. 왜냐고요? 첫 번째 2천만 원이 당신 월급과 함께 일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노력, 똑같은 저축액인데 단지 시드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이 단축되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세 번째 2천만 원부터는 속도가 더 붙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있지만 이미 쌓인 돈이 알아서 벌어주는 비율이 점점 커지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4억 원이 모이면 연 8% 수익만으로도 1년에 3,200만 원이 생기고 이건 5개월에 2천만 원 꼴입니다. 처음에 거의 2년 걸려 모은 돈이 이제는 자동으로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들한테만 열리는 특별한 투자처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초고액 자산가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2천만 원 현상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훨씬 단순해요. 수학의 힘이에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 수익 내면 10만 원 버는데 똑같은 10%로 1천만 원 굴리면 100만 원 법니다. 같은 투자, 같은 기간, 같은 리스크인데 결과는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이 심리적 전환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투자 수익이 너무 작아서 체감이 안 돼요. 500만 원의 10% 수익은 50만 원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인생이 바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의 10%는 200만 원입니다. 이제 의미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연 8% 수익률이면 한 해 동안 160만 원이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고 들어와요. 당신이 회사 가서 야근하며 번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한 결과예요. 투자 전략이 더 복잡해진 것도 아니고요. 500만 원 있을 때 살 수 있는 인덱스 펀드를 똑같이 사면 됩니다. 같은 증권사, 같은 앱, 같은 원칙이에요. 차이는 오직 규모뿐이고 그 규모가 작은 퍼센트를 진짜 돈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2천만 원을 모았다는 건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당신 뇌를 완전히 재설정했다는 뜻입니다.
제로에서 2천만 원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매달 월급 들어오면 제일 먼저 100만 원 빼서 투자 계좌로 넘기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해요. 친구들 만나자는 거 거절하고 배달 앱 지우고 편의점 들어가면 물만 사서 나오고요. 몇 달도 아니고 1년 반 넘게 이걸 일관되게 해내려면 진짜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만족을 미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재테크 스킬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스킬이거든요. 이 정체성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앞으로 내리는 모든 금융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천만 원 모으기 전에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는 것도 정신적 계산기 두드려야 했을 거예요. 이번 주 카페 2번 갔으니까 오늘은 참아야 하나, 아니면 점심 도시락 싸가면 괜찮나? 이런 거요. 2천만 원 넘긴 후에는 이런 사소한 것에 멘탈 소모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필요할 때 큰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준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죠. 위협이 아니라 기회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월급 받으면 그날 저녁에 다 빠져나갈 때는 모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재앙처럼 느껴져요. 갑자기 치과 가야 하면 50만 원,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면 80만 원, 이런 게 기회가 아니라 한 달 전체를 망치는 금융 위기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부모님한테 손 벌려야 하나 고민하게 되고요. 근데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면 똑같은 일이 기껏해야 짜증나는 일 정도로 바뀝니다. 치과비 50만 원? 짜증나긴 한데 파국은 아니에요. 보일러 고장?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걸로 바꿀까? 더 좋은 건 항상 거기 있었지만 활용할 수 없었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카페 창업한다고 투자자 구한다고 하면 전에는 오 대박이다 화이팅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이제는 사업 계획서 달라고 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죠. 아니면 회사에서 해외 컨퍼런스 가면 좋은데 회사는 안 내준다. 전에는 그냥 못 가는 거였어요. 이제는 항공권이랑 숙소 알아보고 이게 커리어에 얼마나 도움될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번다고 할 때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미 돈 있는 사람한테 우주가 돈을 선물한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생기고 선택지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2천만 원 근처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역설이 있는데요. 작은 지출은 덜 신경 쓰고 큰 지출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반대 같지만 들어보세요. 돈 없을 때는 모든 구매를 집착적으로 분석합니다. 편의점에서 생수 사면서도 1,500원짜리 살까 2,000원짜리 살까 고민하고 마트 가면 계란 한 판 가격 10원 차이까지 비교하죠. 그런데 탄탄한 재정 기반이 있으면 이런 미시적 결정들이 거의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편의점 커피를 사 마시는 것과 집에서 타 마시는 것의 차이는 정말 과하게 마셔봤자 1년에 100만 원 정도예요. 무시할 금액은 아니지만 재정적 미래를 좌우할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큰 결정들입니다. 어디 사는지, 무슨 차 타는지, 얼마나 저축하는지, 어디에 투자하는지 말이에요. 이런 선택들이 몇 년 지나면 수천만 원 단위로 순자산을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딸기 살지 일반 딸기 살지 고민하는 대신 월세 50만 원 줄일 방법 없나 찾아보고 부업으로 소득 늘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제대로 짜는데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이런 초점 전환은 엄청나게 해방감을 줍니다. 실제로 중요한 결정에 정신적 여유를 쓸 수 있게 되니까요. 사소한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전략적으로 불을 쌓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제 직장생활 얘기를 해볼까요? 이 부분이 진짜 재미있거든요. 2천만 원을 모으는 건 단순히 돈과의 관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월급 받으면 그날 저녁에 월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카드값 빠지고 손에 쥐는 거 없을 때는 사실상 현재 직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상사가 회의 때마다 자존심 긁고 팀장이 주말마다 카톡 보내고 야근이 일상이어도 못 나가요. 다음 월급으로 생존해야 하니까요. 이건 협상에서 엄청나게 약한 위치에 놓이게 만듭니다. 연봉 인상 요청하기 무섭죠. 자를까봐 무리한 업무 떠넘기는데 반대의사 못 표현해요. 내가 회사를 필요로 하는 게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니까요. 그런데 2천만 원이 있으면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갑자기 걸어 나갈 돈이 생기는 거죠. 내일 당장 사표 던져도 몇 달간 생존하면서 더 나은 곳을 찾을 수 있어요. 다리를 태우라는 게 아니라 절박함이 아닌 여유에서 협상한다는 겁니다. 이 심리적 변화가 커리어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연봉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최악의 경우는 거절이고 어쨌든 괜찮을 거니까요. 주말 근무 요청에 죄송하지만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말할 수 있어요. 결과가 두렵지 않으니까요.
링크드인에서 헤드헌터 연락 오면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여유가 있으니까요. 진짜 신기한 건 이 걸어나갈 돈을 실제로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의 태도 전체가 바뀌거든요.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하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기꺼이 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갑자기 중요한 미팅에 불러지고 팀장이 의견 물어보고 인사팀에서 1대1 면담용 들어와요. 그리고 맞아요. 연봉이 올라갑니다.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비밀 슈퍼파워를 가진 것과 같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바뀌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직장에서 더 성공적이 될수록 부를 더 빨리 쌓게 되고 그게 또 더 많은 선택지와 자신감을 준다는 겁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망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2천만 원 찍고 그 심리적 여유를 느끼고 그 다음에 바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만큼 참았으니 보상받아야지 하면서 3천만 원짜리 신차 계약하거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면서 동남아 한 살기 가거나 이제 집 살 때 됐지 하면서 감당 못할 대출 받거나요. 이러지 마세요. 그 2천만 원은 착한 행동에 대한 상이 아닙니다. 전체 재정적 미래의 기초예요. 인내심 있게 복리로 굴리면 세대를 이어갈 부로 자라나는 씨앗이거든요. 여기서 한국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차 문제인데요. 2024년 국내 조사 보면 기름값이랑 소모품만 해도 차량 관리비가 월 평균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험, 세금, 주차비, 감가상각까지 합치면 실제 체감 비용은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30년에서 40년으로 길게 보면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이 이동수단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은퇴 자금 모을 여유가 없다고 불평하죠. 더 웃긴 건 새 차를 전시장에서 몰고 나가는 순간 가치의 15%에서 20% 정도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부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금액을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돈이 증발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곱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해는 해요. 한국에서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계급 상징이니까요. SNS 올릴 때 뒷배경에 나오면 좋고 명절 때 고향 내려가면 친척들이 요즘 잘 나가나 보네 하고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포기하는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차 할부금이 부자처럼 느끼게 해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되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2천만 원을 모았을 때 큰 구매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월 할부금 감당 가능한가가 아니라 기회비용 측면에서 진짜 비용이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3천만 원짜리 신차는 단순히 3천만 원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투자 계좌에서 2억 원 가까이 자랄 수 있었던 3천만 원이거든요. 갑자기 10년 된 아반떼 타는 게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펀딩하는 전략적 선택처럼 느껴지죠.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쌍용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번쩍이는 GV80 세워놓은 사람은 아마 카드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거고 아파트 밖 노상에 오래된 그랜저 세워놓은 사람은 조용히 불을 쌓으면서 밤에 더 잘 자고 있을 겁니다. 이 마인드셋 전환은 모든 주요 결정으로 확장됩니다. 주거, 교육, 휴가, 취미, 모든 게 기회비용의 렌즈를 통과하게 돼요. 삶의 모든 기쁨을 빨아내는 집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의도적으로 선택하게 해주는 방식으로요. 놀라운 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의 절반을 사실 원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강남 오피스텔? 멋있긴 한데 경제적 독립을 5년 늦출 가치가 있나? 골프 치기 시작? 재미있긴 한데 헬스장 PT 받는 거랑 건강 효과는 비슷한데 비용은 10배 차이 나거든요. 명확한 재정 목표가 있고 복리의 힘을 이해하면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이 하룻밤 사이에 부자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돈과 기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겁니다. 생존과 성장의 차이, 인생에 끌려다니는 것과 설계하는 것의 차이죠. 오늘부터 그 기반을 쌓기 시작하세요. 5년 후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내리는 결정에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2020 지금 시작하면 2027년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고맙다고 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주세요.